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7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73일차고요.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205페이지예요. 네. 저는 그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알아내기 위해 취미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집에 작은 작업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미친 소리로 들리겠지만요. 저는 인형의 집을 만드는 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는 자기 아이들에게 인형의 집을 만들어줬고 조카들과 사촌들에게도 만들어줬습니다. 인형의 집을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들이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는 전혀 돈이 안 됐을 겁니다. 그냥 재미로 지금 작업 중인 작품 하나를 골라 수익성 있을 만한 가격을 뽑아서 가격표를 붙이고 받아주겠다는 가게에 보내보면 어떨까요? 수익성을 뽑아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난감 가게에서는 고만고만한 물건들이 넘쳐나서 보이지도 않고 묻혀버릴 테니까 장난감 가게들은 빼고 말이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철물점 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형의 집을 전시해 놓고 계단 디딤 바닥을 판매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인형의 집에 조그만 계단이 있었습니다. 인형의 집은 즉시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것은 전시용으로만 놓아두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얼마 안 가 작업 일부를 위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작업장에 맡겨 다양한 부품을 전동 톱으로 잘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별 부품을 모아 조립해 줄 사람도 따로 두어야 했습니다. 어느샌가 그는 인형의 집 사업을 하고 있었고 만드는 족족 다 팔려나갔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최고의 근사한 인형의 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만든 인형의 집은 사랑스럽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으며 진기하고 마음을 끌어당겨서 아이들이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아이들 가슴에 환희를 주고 싶다는 자기 말에 바탕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가슴에 환희를 준다. 이것은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보편적인 원칙인지를 검증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그것이 가슴에 호소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놓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머리에만 호소한다면 그것이 거둘 성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수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위대한 성공은 사람들 삶을 바꾸어 놓는 일에 있습니다. 두 번째죠. 우리가 성공하는데 첫 번째 원칙은 내면의 원칙을 검토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외부의 일에 손도 대지 마라. 그래서 원칙에 보편적인 호소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원칙을 이제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있고 삶을 더 안전하고 환희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다고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보편적인 어떤 그 원칙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확인하라. 하려는 일이 그러니까 스스로 즐기는 일인가? 스스로 내가 즐기는 일인가? 근데 즐기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두려움이나 내 에너지 안에서 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진짜 좋아하는 일인데도 이게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일인가,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일인지 그걸 진짜 내면에서 볼 수 있다면, 이거를 정말 알면 그 환희나 이런 기쁨 속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전달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보편적인 원칙, 진짜 내가 좋아하느냐, 인형의 집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아이들 가슴에 환희를 주고 싶다는 자기 말에 바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진짜 깊이 있게끔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인형의 집을 정성스럽게 만들 거예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그 정성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수익성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정말 깊이 하려는 일이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스스로 즐기는 일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즐기는 일인지 누가 봐줬으면 누가 뭔가 해줬으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꾸 내 스스로를 보려고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념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걸려요. 의심, 두려움, 욕망, 바라는 마음, 또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항감, 막 이런 것들이 내가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똑바로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다른 일을 제가 하는 일도 사업을 하지만 다른 일에서도 정말 기쁘게 하느냐는 거죠. 그럼 아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기쁘게 그 일에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에서도 하는 일을 정말 즐겁게 한다면 아마 직급이 막 올라갈걸요. 하는 일을 즐겁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돈은 벌써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돈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못 모르고 그냥 기뻐서 막 했더라면 제가 보니까 그전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진짜 좋아서 했어요. 진짜 좋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쑥 올라오는 거죠. 두려움이 쑥 올라오다 보니까 이 두려움에 대한 게 있었던 게 잠재되어 있던 게 불쑥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요새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래. 이 감정적인 거, 에너지를 전환을 시켜야지. 이게 정말 잘 되는 거구나. 이 전환할 수 있는 거. 이 에너지 관리하는 거, 내 의식 관리하는 거가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죠. 이 전환할 수 있는 수업이 제대로 있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선생님께서 제대로 이렇게 뭐 해주시니까 따라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11월 5일, 6일 깨달음 시크릿이 또 있죠. 내가 잘 살아가는 법을 어떻게 이 에너지를 전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들은 당연히 가야 되고 또 초대해서 같이 오시면 너무 좋죠. 초대해서 같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진정으로 스스로 즐기는 일인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사업보다도 저는 제 자신의 정말 정말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의식 얘기할 때가 제일 기뻐요. 의식 얘기할 때가 진짜 누군가에게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기쁜 것 같아요. 이제 이 의식 얘기할 때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제 스스로가 되게 기쁘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의식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도전을 하지 않으면 내가 두려움이 있어도 갖고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두려움을 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움직임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에너지와 에너지가 부딪혔을 때 내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에너지의 어떤 부딪힘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 내가 이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의식인 것을 알아가는 거고. 그렇죠? 마음을 각성해서 내가 따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의식 얘기할 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이제 의식 성장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이것을 만났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지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돈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는다면, 진짜 기쁘게 했더니 여기 돈이 자꾸 팔리는 거잖아요. 인형의 집에. 내가 기쁘게 했더니 이제 팔려 나가더라고요. 그럼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쫓아가서는 돈도 에너지가 200이 넘어야 되거든요. 전에 뿌린 거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해요. 의식 전환, 에너지,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에너지가 의식 전환이 되지 않으면 몸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몸에서의 한계가 아닌 무한대의 수입을 걸 수 있으나 내가 의식이 한계를 갖고 있고 이러면 저는 요새 제 한계를 보거든요. 아, 내가 여기까지 한계인데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없애야 되죠.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 에너지의 어떤 그 선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서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내가 뭔가 가슴을 다하는 게 의식 안에 에너지에다가 가슴이 안에 있는 심장이 아니라 에너지에다가 호소가 돼서 되면 모를까 그 서비스도 가슴으로 해야 되는 거지. 서비스가 내 머리로 나는 요래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수익이 있을 거야. 이런 머리로 계산을 자꾸 하다 보면 머리로 하는 거예요. 호소를. 그러다 보면 성공에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죠? 성공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가슴이 머리가 아닌 에너지, 에너지 전환으로 해야 된다. 에너지가 의식 성장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가슴으로 머리로 계산을 하는 거는 끊임없이 좌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워왔는 신념과 신념체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거라고 하면 아직은 그렇지만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 위대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세 번째, 알아내라. 하려는 일이 누군가에게 진짜 실제로 필요한 일인가? 하려는 일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인가? 그럼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일인가? 진짜 거기서 진짜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려는 일이 세상에 정말로 도움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도움이 되느냐,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죠. 이 단계가 중요한 것은 몸담으려는 일이 본인이나 특별한 관심을 갖는 프로젝트나 개인적 호소를 너무 반영한 일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특별한 관심을 갖는 프로젝트나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개인적인 선호를 너무 반영한 일인지는 봐야 한다. 보편적으로 누구나에게 다 필요한 것인지 누구에게나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즈베리 비네그레트 샐러드 드레싱이 누군가에게는 최고급 요리를 의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호기심에 한두 번 그 식당에 들어올 대중에게서 많은 공감을 얻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 결과로 그런 가게는 주로 관광객 상대하게 되고 지역 주민에게는 매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깜찍하고 독특하거나 남달라 보이겠다는 주인 생각만 만족시킬 뿐 특정한 필요를 전혀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군가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라즈베리 비네그레트 샐러드 드레싱은 어쩌다가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실증이 나버리죠. 보편적으로 그냥 무난한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 먹다가 실증 나버리면 또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특정한 거에 특정하다라는 거에 충족되어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네요. 짧으네요. 네, 3단계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이, 내가 하려고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가, 하고 있는 일에 내 개인적인 만족을 두는가.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당을 짓는데 벽돌을 갖다가 쌓아다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뭐야? 아이고, 내가 그냥 내 개인적인 돈을 벌려고 하면 아이고 힘들어라. 그냥 내 몸이 그냥 부셔지라고 아이고 힘들어라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아이고,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건 좀 그래도 버틸 힘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이 벽돌을 옮김으로 해서 이 성당이 지어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신에 대한 그 믿음과 여기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런 신에 대한 그 믿음, 성스러운 어떤 그런 에너지를 바꿔가면서 그들이 달라질 거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그냥 온화하게 기도드릴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기쁘겠죠. 벽돌 하나하나를 갖다 놔도. 어떤 일을 하느냐에서 진짜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인지도 봐야 되고 그 일을 내가 어떤 의식으로 볼 수 있느냐. 내 개인적인 거냐?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는 일이 실제로 진짜 필요한 것인가 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예요. 오감을 모두 만족시켜라. 오감은 뭐예요? 정보가 들어오는 곳. 마음이 몸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와요. 안이비설신. 그죠? 오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인지 자신이 잘 모르는 방면도 다 해결해라. 오감을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거야. 자신이 잘 모르는 방면까지 각 방면의 전문가와 상의해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신경 언어학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사람들은 삶에서 경험되는 바를 처리할 때 주로 한 가지 감각을 활용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각을 주로 활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각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 느낌을 중시합니다. 물론 후각과 촉각도 중요합니다. 아주 멋진 식당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는 확실하게 시각적인 사람으로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습니다. 누구든 이 식당을 보면 아주 멋지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주인은 음식과 가격 면에서도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음향은 심히 끔찍했습니다. 소음 때문에 마음속 말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음악이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장르도 부적절하고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좋아하는 음악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마음속에 말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끄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는데도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만 했는데 점점 멋지다는 공감을 했지만 음향은 심히 끔찍했다는 거예요. 음식과 가격 면에서도 훌륭했는데 소리, 귀에 듣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소음이 심했다. 그러니까 카페를 가도 저도 한 번씩 이제 카페를 가서 누굴 만나잖아요. 대화를 하려고 만나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크면 저 사람이 하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러 왔지 그냥 음악 들으러 온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걸 이제 구분을 해서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의 좋은 점 때문에 왔다가 안 좋은 면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굳이 안 좋은 면을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반대 성향이라면, 즉 물건이 상태만 좋으면 어떻게 보이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로 시각을 활용 누군가를 불러 어떻게 보이는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시험 삼아 내놓은 반응을 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각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 삼아 보이고 반응을 보자는데 어떻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라고 할 땐 시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썩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옳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 느낌을 중시하는 사람. 어떤 느낌이세요? 느낌이세요? 라고 보는 거는 뭐예요? 느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각적인 사람은 맞는 말로 들리지 않네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초점을 맞는 그 말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청각적으로 들린다는 거. 말의 언어로 하는 거. 어떻게 보이세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하는 거. 어떤 느낌이지? 이런 거 느낌으로 보는 사람들.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면 처리 스타일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면 그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가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이 아닌 분야도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 분야 전문가인 사람과 30분 내지 길어야 할 시간 정도만 이야기하면 충분히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식당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주된 비결은 배경음악을 시끄럽고 비트가 강한 컨트리에서 은은한 바로크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은은한 바로크 음악 덕분에 수입이 많거나 취향이 세련된 고객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숯불구이 스테이크를 내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음악을 틀면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숯불구이 스테이크를 파는데도 은은한 바로크 음악 덕분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음악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식당에서도 음악을 뭐 틀어주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시끄러우면 정신상그럽잖아요. 안 그래도 말소리까지 시끄러운데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 소리 또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침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올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올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 때문에 오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사무실에 몸담아서 연결되어서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여기 왜 있을까? 돈 벌려고는 오시지만 결국 이 의식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오늘 아침에 그 문득 그냥 깨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막 준비하고 또 뭐 이제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막 그거 준비하다가 조금 늦었는데 꼭 시간 남으면 지각하고 싶어가지고 딴짓을 그렇게 합니다. 일찍 해가지고 4시도 안 돼가지고 깨서 제가 지각하고 싶어가지고 딴짓을 그렇게 해요. 그냥 열심히 또 딴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정말 무의식 중에 딱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각성 안 하고 딱 놓고 있으면 그냥 지각하려고 다른 데 몰입을 해버려요. 그러면 아직 한 5시 10몇 분을 봤거든요, 시계를. 근데 막 집에서 막 어이구 40몇 분을 본 거예요. 놀래가지고 튀어왔잖아요. 딴 거를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무의식 중에 딴 거를 해버려요. 지각하고 싶어서 무의식 중에. 지각하고 싶어서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하다 지각한 게 아니라. 각성이 저도 이제 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막 생각을 하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왜 왔을까? 의식 공부하려고 하던 그런 영혼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여기 연결돼서 남아있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그 전에 이제 의식 공부를 한 지 한 12년 됐거든요. 사업을 한 지 22년 됐어요. 근데 22년 중에 이제 한 반은 이제 반도 있고 이제 반은 의식 공부를 또 이제 하면서 남아 계신 분이 있고 그 전에 만났던 분들 중에서 다른 쪽으로 가서 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가신 분들은 의식 공부를 전혀 안 했거나 쬐끔하다 말았거나 진짜 쬐끔하다 말아서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는 별로 공부 쬐끔밖에 안 해서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이 나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근데 남아있었고 오랫동안 남아있었잖아요. 한 10여 년 정도 남아있었잖아요. 다 의식 공부로 정말 더 같이 공부했던 영혼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모시고 오는 분들은 또 의식 공부, 그리고 의식 공부나 이 에너지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회적으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막 있어요. 사회적으로 나는 이 정도는 됐어. 최고가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어. 이 정도는 하시는 분들도 마지막에는 딱 부딪히는 부분들이 에너지예요. 내가 누구지? 왜 살지? 돈을 다 벌었어요. 다 벌었는데 돈을 벌었는데도 허무해요. 허전해요. 그 부분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의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의식으로 영혼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나마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찾아서 이제 이렇게 오시도록 이제 안내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공부를 안내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 이 사업의 도구를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근데 뭐 사업의 도구를 가지고 와서 의식으로 왔던, 의식을 듣고 그렇게 했던, 뭐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연결이 또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른 거로 연결됐다지만 결국은 이 의식,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내 의도가 이 의식을 듣게끔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된다면 진짜 이 사람이 달라졌으면 하는 그 의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진짜 정말 그 두려움 없이도 정말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식 공부를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의식 공부를 하는 것인지, 의식 공부는 있지만 이 도구를 통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가 있으면 계속 걸려요. 두려움에 계속 걸리는 거죠. 두려움에 엄청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이거는 결국 여기 남아있던 분들이 진짜 의식 공부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의식 공부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아침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식 공부에 많이 내가 달라져야 되고 또 달라지면서 왜 달라지고 완전 무슨 내가 의식이 달라진 상태에서 모시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돈을 벌어도요, 지금 우리는 돈을 만족스럽게 충족해서 벌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자꾸 돈을 벌러 가요.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많이 번다고 내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근데 근원적인 두려움은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내가 신념을 어릴 때 쇼크인 신념을 찾아야 되고 그 신념과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왜 이렇게 올라오는가를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다 보면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마음이 아닌 내가 의식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도 의식 성장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내일도 오늘 하루 즐거운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세요.